내 이름은 유카, 30살. 미치루, 5살이야. 여긴 내 동생 루나. 나! 우리가 바로 보름달 자매. 이런, 오래간만에 등장이라 왠지 긴장되는데. 빅! TMI 발언 금지! 아, 미안. 난 맨날 혼만 나는구나. 루나, 피리 부는 법은 언제 배운 거야? 미치루가 알려줬어. 루나 대원, 그치? 정말 눈부신 성장이야. 다음부턴 더 조심해야지. 저희가 사는 아파트 근처엔 미치루가 다니는 유치원이 있는데 저희 아파트에 그 유치원 엄마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진성 엄마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특히나 저희 옆집에 사는 이웃이 가장 큰 골칫거리인데 며칠 전 그곳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 온 것입니다. 네! 현관문 구멍으로 확인하고 깜놀했습니다. 위아래로 시커먼 옷을 입은 무서운 인상의 남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걸 어째? 제가 우왕좌왕하자 남성은 또다시 현관문 벨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체인을 건 상태에서 조심조심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그 남성은 아래를 쳐다본 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뭔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바로 그때 이거 남성은 제게 예쁜 선물 하나를 건넸습니다.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오니시마입니다. 아, 이사 왔다고 인사하러 오신 거구나. 제 행동이 너무 무례했다 싶은 마음에 체인을 빼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오니시마 씨는 그럼 이만이라고 말하며 옆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받은 선물 안에는 새하얀 수건이 2장 들어있었습니다. 좀 특이한 사람이긴 해도 이렇게 인사를 하러 와줬으니 좋은 사람인 거 맞죠?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역대 이웃집 사람들과는 살짝 다른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의 오니시마 씨의 소문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인사를 하러 왔을 때의 모습을 보고 낯을 엄청 가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이 아파트는 비교적 이웃들과의 교류가 많아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나 가벼운 담소를 나누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사 온 이웃이었기에 아파트에 사는 엄마들도 오니시마 씨에게 인사를 건넨 모양이지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작게 중얼거리다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하기만 했다고. 안 그래도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엄마들 사이에서는 분명 위험한 남자일 거란 소문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들의 입소문은 5G보다 빠르죠. 이대로라면 이사를 오자마자 왕따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저는 모두에게 이삿날 정중히 인사를 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했고 본인에게 도망가기만 하는 이유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으아! 저기 잠깐만요. 왜 그러세요? 오니시마 씨 아이가 있으시던데 유치원생 정도 되는 네. 유치원에 입학 신청은 하셨어요? 지금 가까운 곳에 입학 신청을 해놨어요. 그러셨구나. 사실은 저희 첫째도 같은 곳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는 몇 살이에요? 5살입니다. 그럼 저희 애랑 동갑이네요. 잘 부탁드려요. 저기 무섭지 않으신가요? 제 얼굴이. 그게 사실은 체격이 너무 우람하셔서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요. 옆집에 이사 왔다고 인사까지 와주시는 분인데 그런 나쁜 분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살짝 안도한 오니시마 씨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아파트 이웃들이 자신을 무서워하고 있다고 믿은 나머지 인사를 받아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도망쳐버린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싱글파더인 그는 익숙하지 않은 육아와 일을 같이 병행하느라 항상 지쳐있어서 이웃들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분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왠지 그럴 것 같긴 했어요. 남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거겠죠. 이 아파트에는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다들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니까 오니지마 씨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누님. 누님? 무서운 얼굴의 오니시마 씨가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엄청난 푸념을. 제가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아들도 반항기고 매번 편의점 도시락으로만 때우면 나쁜 줄은 알지만 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밥도 못해요. 진짜 힘들었겠구나. 그날은 그가 뚝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녁밥을 조금 나눠줬습니다.
간단한 요리법 정도는 알려줄 수 있어요. 다 같이 요리 교실을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누님. 누님이라고는 안 부르면 안 될까요? 누님은 누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 오니시마 씨 집의 현관문이 살짝 열리면서 집에 있던 아들이 이쪽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야, 타치야. 누님께서 저녁밥을 나눠주셨어. 오랜만에 집밥이다. 감사히 먹자. 응. 아, 저놈이. 죄송합니다. 저를 닮아서 애교라곤 일도 없거든요.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저 또래 아이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너무 혼내지 마세요. 석가모니님이 강림하셨다. 허풍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니시마 씨가 마음을 열어줘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오니시마 씨는 꼭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아파트 사람들과 인사도 주고받고 담소도 나누게 됐습니다. 막상 말을 해보니 잘 웃고 싱글파더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임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아들 타츠야가 미치루와 같은 유치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유치원에 다니게 된 타츠야 군입니다. 다들 사이좋게 지낼 수 있죠? 네. 타츠야, 같이 놀자. 시끄러워. 술래잡기 할 건데? 어차피 나한테 술래 시킬 거잖아. 어? 술래는 가위바위보로 정할 건데?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 너희도 날 왕따 시킬 생각이지? 우리가 왜 널 왕따 시켜? 술래잡기 싫으면 다른 거 할래? 타츠야는 무슨 놀이를 좋아해? 시끄러! 내가 저리 가라고 했잖아. 선생님, 타츠야가 미치루를 밀었어요. 무슨 일이니? 그날 하원 시간에 선생님은 그날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아이를 데리러 온 오니시마 씨도 제게 계속 사과했습니다. 저희 바보 같은 아들 녀석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타치야, 너도 빨리 사과드려. 나 잘못한 거 없어. 자꾸 놀자고 한 애가 잘못한 거야. 이놈이, 네가 어른이었으면 손가락 한두 개는 날아갔어. 아니요. 손가락이 날아가다니. 왠지 이야기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서 화가 난 오니시마 씨를 진정시켰습니다. 오니시마 씨, 아이들끼리 다툰 거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누님, 우리 아이도 술래잡기가 그렇게 싫었나? 다음엔 더 재밌는 놀이를 생각해 올게. 엄마 왜요? 아무것도 아니야, 미치루. 우리 아이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쵸? 죄송합니다. 가자, 타치야. 내 손 잡지 마. 자꾸 네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니까 위험하잖아. 아빠 손 제대로 잡아. 애 취급하고 있어. 귀가 새빨개진 타츠야를 엄마 미소로 배웅해줬습니다. 아마 타츠야도 아버지처럼 솔직하게 응석 부리는 방법을 모르는 무뚝뚝한 아이인 것 같아요. 미치루와 루나를 데리고 장에 다녀오는 길에 공원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타츠야를 보게 됐습니다. 미치루는 곧바로 타츠야에게 달려가며 타츠야, 뭐해? 깜짝이야! 놀고 있었어? 나도 같이 놀자. 이제 막 집에 가려고 했었거든. 그치만 아파트는 반대 방향인데? 타츠야의 얼굴은 누가 봐도 불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내 반대편 방향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뭔가 감이 왔죠. 집 가는 길을 잃어버렸구나. 아니거든요. 그래? 타츠야는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길을 잃은 게 맞는 것 같은데? 알아서 갈 거니까 냅둬요. 그렇게 화를 내고 도망치려는 타츠야를 미치루가 몸을 던져 막았습니다. 이거 놔. 집에 같이 가자. 너랑은 상관없잖아. 상관 있어. 넌 내 친구니까. 그 순간 타츠야는 깜놀했습니다. 친구라니, 너도 날 왕따 시킬 거잖아. 아니라니까. 다른 녀석들은 네가 아니라는 걸 모르잖아. 그럼 미치루가 지켜줄게. 미치루는 모니로봇즈의 일원이니까. 악당은 절대 용서하지 않아? 그치만 혼자 노는 건 외롭잖아? 같이 집에 가자, 타츠야. 아빠! 타치야! 타츠야의 목소리를 들은 건지 아파트 쪽에서 오니시마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라진 타츠야를 찾아다닌 듯했습니다. 오니시마 씨는 엉엉 우는 타츠야를 꼭 안아주며 이 멍청아, 아빠가 네 맘대로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빠 미안해. 사실은 공원에 오고 싶었는데 아빠가 힘들까봐. 그 여자가 데려간 줄 알았잖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오니시마 씨는 우리에게 한 차례 감사 인사를 한 후 천천히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실 저는 2년 전까지 등에 문신을 새겨놓고 일했습니다. 말투랑 행동하는 게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누님은 못 속이겠네요. 그때 타치야는 유치원에 막 입학했을 때인데 학부형들에게 제 직업을 들키는 바람에 타치야가 왕따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손 씻고 일반인이 된 겁니다. 저 실례지만 부인분은 그게 문제였어요. 전처는 성격도 괴팍하고 해픈데다 야쿠자도 아니었던 양아치놈과 바람까지 피웠어요. 타치야에게는 1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그 아이와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랬군요. 그 여잔 이제 신경도 안 써요. 하지만 자꾸 딸이 걱정돼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던 오니시마 씨는 무서운 사람도 뭣도 아니었고 그저 마음 따뜻한 아빠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처분에게서 연락은 가끔씩 돈 달라는 일방적인 연락만요. 그래도 아직 연락이 되네요. 하지만 만나게 해주지 않아요. 그럼 이건 어때요? 미치로 언제부터 듣고 있었던 거니? 분명 언니도 아빠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있잖아요. 소근소근소근소근소근.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는 전처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한 달 후 연락 왔어요. 전처가 돈 달래요. 협상은요? 영상통화 정도는 괜찮다고. 다행이다. 이제 됐지 미치루? 영상통화는 꼭 녹화해주세요. 사실 오니시마 씨는 지금까지 딸을 보루로 잡고 있는 전처의 요구대로 양육비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딸과 영상통화를 시켜주면 돈을 송금하겠다고 해서 1년 만에 딸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희나, 다행이다. 잘 지냈니? 너 왜 화장을 하고 있니? 저희는 영상통화의 사각지대에서 통화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희나는 영상통화 너머로도 보이는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화장해줬어. 그래, 그랬구나. 많이 컸구나. 자, 봤으니까 이제 됐지? 잠깐! 아직 30초밖에 안 지났잖아. 희나, 갖고 싶은 건 없니? 있어. 뭐가 갖고 싶니? 말해봐. 그러자 화면에는 희나가 그린 그림이 비춰졌습니다. 문어의 수박, 애벌레랑 편지? 애벌레가 아니라 털벌레. 이게 갖고 싶은 거니? 이게 갖고 싶어. 꼭 주세요. 그러자 그 순간 기다림에 지친 전처가 끼어들었습니다. 됐지? 이제 빨리 돈이나 보내. 희나! 희나! 전화를 다시 걸어봐도 응답은 없었어요. 희나는 왜 그런 게 갖고 싶다고 했을까요? 문어, 수박, 털벌레, 편지? 알 수가 없네요. 주소도 모르니 보내줄 수도 없지만요. 까먹으면 안 되니까 써둬야지. 이게 문어야, 루나. 문어. 문어. 이건 수박. 수박. 털벌레. 편지. 와의 편지. 바로 그 순간 오니시마 씨가 무언가를 알아차렸습니다. 잠깐만! 이거 글자 하나씩 이어붙이면... 저도 그 말을 듣고서야 겨우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타스케테? 우연일까요? 아니지. 그럼 좀 더 현실적인 걸. 예를 들어서 게임기나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겠죠. 일부러 그런 물건들을 나열했다는 건 이건 분명 희나의 SOS 신호임이 분명했어요. 어쩌죠? 설마 희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하지만 집 주소를 모르는데 모시던 형님께 부탁해볼까? 아저씨, 잠깐만요. 아까 그 영상통화 녹화해뒀죠? 미치루가 말한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해뒀는데. 박사님께 분석해달라고 해요. 박사님, 박사님. 박사님? 저도 잘은 모르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사정은 잘 알겠어. 장소를 알아내는 것쯤은 나한테 식은 죽 먹기지. 데이터 보내줘, 미치루 대원. 네. 창밖의 풍경, 밖에서 들리는 이 소리는 구급차? 거야. 이 시간대에 출동했던 구급차를 찾아보자. 그 루트 안에서 바깥 풍경을 찾아보면 미치루 대원 주소를 알아냈어.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리고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희나 얼굴에 화장으로 감춰진 몇 개의 멍자국도 찾아냈어. 멍자국을 가리려고 그 어린아이 얼굴에 두꺼운 화장을 한 거군요. 집 근처 CCTV 영상에 따르면 전처는 어떤 남자랑 같이 살고 있어. 그 남자가 희나 멍의 원인일지도 몰라. 빨리 희나를 도우러 가야 해. 박사님이 보내준 주소는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경찰관인 남동생 타케시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했고 경찰차를 타고 오니시마 씨와 함께 전처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저 집이야. 아파트 뒤편으로 돌아가 보자 커튼 사이로 세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새끼들이. 잠깐! 미치루 찍고 있지? 나만 믿어. 제가 초인종을 눌러볼게요. 문이 열리면 오니시마 씨는 희나를 구해주세요. 그 이후 함께 온 동생과 함께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택배요. 뭐야? 하필 이럴 때 오고 난리야. 아, 내가 주문한 화장품인가 봐. 갔다 올게. 야 희나, 빨리 잘못했다고 안 해? 이제 그만. 아빠. 희나!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저 새낀 네 전 남편이잖아. 오니시마 씨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던 무서운 얼굴로 뚝뚝거리는 팔소리를 냈습니다.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이 새끼야! 얜 네 전처가 나랑 같이 살기 위해서 내게 바친 재물이야. 내 마음대로 하라던데. 무려 제 친엄마가 그랬다고. 그럼 얜 당연히 내 거지. 퇴물 야쿠자 아재는 꺼지라고. 오니시마 씨의 얼굴로 남자의 주먹이 날아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니시마 씨는 가벼운 몸동작으로 그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정당방이다! 우와, 엄청 아프겠다. 난 몰라. 난 아무 상관도 없어. 누가 좀 살려줘요. 이 멍청한 여편네, 넌 이쪽이야! 경찰이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다 저 남자가 그런 거예요. 저 남자가 절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그러고는 방금 전에 녹화한 학대 정황을 보여줬습니다. 변명은 서해 가서 하시죠. 따라와. 놔줘요. 여보, 어떻게 좀 해봐. 넌 이제 내 아내도 뭣도 아니야. 너도 돼지 똥통에서 희나가 겪은 고통을 느껴보라고. 그럴 수가. 전처와 그녀의 남편은 그대로 경찰에 연행되어 갔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짭새는 무섭지만 이번 일만은 감사 인사를 해야겠군. 역시 누님의 동생입니다. 응? 누님? 아무것도 아니야. 그 후 희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 유치원에도 가지 못한 채 남자의 샌드백 역할을 해야 했고 제대로 된 식사도 주지 않았기에 악질적인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두 명 다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 판결을 받게 됐으며 오니시마 씨가 데려온 희나는 타츠야와 함께 셋이서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육아 경험이 전무한 오니시마 씨가 어린 두 아이를 키우기엔 힘들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어둠의 세계에 발을 담궜다는 이유로 절연했던 부모님을 10년 만에 찾아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요. 손주가 2명이나 생겼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던 시골 부모님은 오니시마 씨를 혼내면서도 빨리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세 식구가 같이 살 수 있게 된 건 오로지 누님네 가족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타츠야, 희나 건강해야 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내가 얼른 달려올 테니까. 날 구해줘서 고마워. 나랑 잘 놀아줘서 고마워. 제 가족은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떠나갔습니다. 건강해야 해. 꼭 건강해야 해. 그리고 반년 후 미츠루, 타츠야한테서 소포가 왔어. 아, 채소다. 우와, 맛있겠다. 우와, 재밌겠다. 어? 여기 그림도 들어있네. 고마워 같은데? 선물 받아서 좋겠네. 따따. 선물 받은 채소부터 먹어볼까? 이번 사건도 보통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가정이 행복해져서 정말 다행입니다.